코인이 락업이 풀리면 매도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코인 가격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락업이 풀린 걸 상승의 이유로 냈어요. 그건 뭘까요? 이더도 솔라나도 아닙니다. 수위가 있습니다. 촬영 시각은 10월 4일 낮 12시 50분 경입니다. 제가 이더 영상 그리고 솔라나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버리고 가는 솔라나 갔는데 솔라나 못 가면 어떻게 하냐 라고 영상 올렸습니다. 영상 댓글이 상당히 다양하게 달렸는데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솔라나 지금은 수위가 대세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는 거죠. 야, 이더 솔라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수위가 대세야. 지금이라도 수위로 갈아타세요. 솔라나 수위가 따라잡아요 라고 했고요. 다른 분도 이더 솔라나보다 수위가 더 잘 가고 있다. 이게 맞지? 아직도 이더 솔라나 외치는 건 뭐냐? 라는 거죠.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실제로요, 레이어 1 전쟁에서 이더리움이냐 솔라나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노 수위가 있다. 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K33 리서치가 최근 리서치에서 솔라나는 이더리움 다음 가는 레이어 1 네트워크 각광받았지만 수위가 잠재적 경쟁 상대로 오르고 있다. 라면서 수위가 레이어 1 경쟁에서 솔라나를 제낄 거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트가 독주하는 요즘 사실 가장 기세 좋은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위입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한때는 라이트코인 시가총액을 추월하면서 탑 20 코인에 진입했습니다. 자, 기생충에서 실전은 기세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코인은 기세입니다. 지금 가장 폼 좋은 기세 좋은 코인은 바로 수위입니다. 차트 보이실까요? 이 차트가 굉장히 제가 의미 있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민트색은 늘 그렇듯 달러 기준 수위 가격이고요. 이 오렌지색은 비트 기준 수위 가격입니다. 23년 한 5월쯤이 나왔나? 뭐 이때 나왔는데 나온 이후로 쉽게 말해서 23년 5월, 4월에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 불장을 겪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차 불장, 2차 불장 다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장이 끝나고 나서 그 혹독한 겨울에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수위 같은 경우에 출시 이후 제대로 된 불장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불장이 앞으로 온다라고 하면 도대체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이 오렌지색이 비트 대비한 비트 기준 수위 가격이란 말씀드렸죠. 이 보라색은 바로 이더 대비한 수위 가격입니다. 이더 대비한 수위 가격을 보자면요. 출시 이후에 최근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오늘 조금 하락하면서 여기 약간 끝에 보시면 그래프가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고점을 보자면 최근에 이더 기준 수위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트 시장에서는 이미 알트 대장 이더의 기세를 꺾은 상태인 거고요. 와, 폼 좋습니다. 자, 일단 수익 코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출신 배경이 좋습니다. 이른바 금수저입니다. 이 수익은 누가 만들었냐? 미스틴 랩스라는 곳이 만들었는데요. 한때 이 크립토 시장에 파문을 몰고 왔던 페이스북, 메타가 있죠. 여기서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라고 했는데 여러 규제 당국에 두들겨 맞으면서 우리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구를 했던 개발 인력들이 나와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게 수이 그리고 앱토스입니다. 자, 오늘은 수이 얘기를 할 텐데요. 그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DM, 리브라의 출신들로 구성된 스타트업으로 개발 초기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낙 출신이 좋다 보니까 이게 메타 출신들이 만든 수이 메인넷이 출시되면서 우리나라 5대 코인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했습니다. 사실 국내 코인 상장이 해외 먼저 상장된 다음에 좀 뒤늦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수이의 경우에는 메인넷 출시되자마자 국내 5대 거래소가 앞다퉈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틴 랩스가 아까 제가 금수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기관들도 이 미스틴 랩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좋아요. 시리즈 B 라운드를 통해서 3억 달러, 4천억 원, 이게 지난해가 22년인 거거든요.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22년이면 와, 어마어마한 크립토 민트 아닙니까? 그때 4천억을 모았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 앤드리슨 호로위츠, A16Z, 와, 크립토 업계의 뭐랄까 성골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벤처스, 바이낸스 랩스 정말 유명한 곳들이 투자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 넥스트, NC소프트 등이 투자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출신 배경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관 투자 유치를 받았고 국내 거래소에서도 나오자마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럼 수익 개발팀은 뭐고 수익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에 대해서 기술적인 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BTCC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BTC 거래소 있잖아요. 여기에서 교육 자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좀 갖고 와 봤습니다. 미스틴 랩스이고 수익 프로젝트 추진하는 팀은요. 경영진들은 DM의 핵심 개발자 출신입니다. 게다가 핵심 인력이 모두 메타, 애플, MS 등 빅테크 출신으로 암호화, 분산 시스템 보안 전문가들. 경영진, 에반챙 뭐 이런 사람들 와, 뭐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래요. CEO는 애플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로 10년, 뭐 어마어마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CTO 역시나 네, 어마어마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화려한 개발팀이죠. 일단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가장 두드러진 건 바로 이 무브라고 하는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메타에서 리브라를 쓸 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무브라는 언어인데요. 이게 솔리디티, 이게 이더리움에 쓰는 언어거든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교해 보안성이 높고 개발자 친화적이다. 한마디로 더 나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무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다음 에포크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병렬화. 이 거래 병렬화를 통해서 가능한 게 뭐예요? 거래 처리 속도를 크게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왜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다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게 싸고 빠르다였잖아요. 아유, 솔라나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 수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수위 네트워크가 뭐 그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최소 초당 1만 건이 넘고 최대로는 29만 7천 건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참고로 이더리움 초당 7에서 15건이고요. 비자는 2만 4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 결제를 책임지고 있는 비자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가 2만 4천 건인데 반해 수위는 최대 29만 7천 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레이어2 아비트럼과 앱토스에 비해서도 뭐 압도적이다라는 게 수위 쪽의 주장입니다. 그 합의 메커니즘은 대기 시간 단축, 공정성을 위한 기본 합의 구성 요소로 사용했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수위의 주장입니다. 솔직히 개발 쪽 관련돼서 기술적인 부분 잘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위 네트워크가 우수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위에 대해서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수위를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요. 최근에 가격이 올라서 관심을 가졌지 그 전까지 국내에서 이미지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왜? 국감에서는요. 유통량 조작 논란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수위를 버거코인이다 라고 좀 폄훼해서 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코인의 유통량 불공정이 있다면 조치하겠다라는 금감원장의 발언에까지 오른 코인이 바로 수위고요. 민병당 의원도 역시나 수위의 유통량 변동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내 코인이 아니라 해외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문제 삼은 거는 거의 수위가 처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위 측의 입장은 이건 뭔가 오해다, 근거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춰진 이미지는 저건 뭔가 문제 있는 코인이네? 야, 김치 코인만 문제 있다 그러더니 해외 코인도 뭐 별다를 바 없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5대 거래소에 메인넷 출시되자마자 수익코인이 상장됐다라고 했잖아요. 상장되자마자 하락했거든요. 국감에서 유통량 조작 문제가 나올 때가 저점이었어요. 그 논란 때 바닥을 찍고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월 고점을 기록했어요.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점 경신하는 그 즈음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했어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힘을 못 쓰면서 하락했죠. 그러다가 KBW 즈음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 대비한 가격이 바로 이 주황색, 그 민트색은 달러 가격이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최고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9월에만 수위가 151% 올랐습니다. 최근 6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러면 궁금하죠. 왜 올랐을까? 테코페디아라는 매체에서 제가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이 수익 코인의 상승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서 제가 뭐 나름 의미가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가 TVL
락업된 총 자산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디파이 람마에서 갖고 와봤거든요. 체인별로 TVL이 얼마나 될까를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랐던 게 트론도 만만치 않게 TVL이 커요. 그리고 솔라나, BSC, 아비트럼, 베이스 있는데 여기 7위에 수위가 올라와 있고요. 1억 달러를 돌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최근 하루, 일주일, 한 달간 TVL 변화가 어떻게 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가운데 한 달 변화를 보자면 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긴 한데 수위가 압도적으로 TVL이 늘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TVL이 68%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TVL의 급격한 증가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0억 달러라는 어떤 상징적인 수치를 돌파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탄력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가 순유입액에서 베이스를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수위에 들어오는 돈이 베이스를 추월하면서 모든 다른 체인을 제치고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이스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9월 30일에는 수위에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올해만 놓고 보자면요. 9,81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쓴 건데요. 비유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을 미국이라고 본다면 솔라나는 중국, 수위는 2000년대 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떠오르는 신흥주자로 비유할 수 있다. 기술력이 있으며 자본시장을 구축 중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아직 규모만 놓고 보자면 솔라나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상승 속도를 보자면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1일날 10월 1일날 6,419만 개의 토큰이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락업이 풀렸어요. 전체 코인 중에 현재 락업이 풀린 게 28%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날 6,419만 개가 토큰이 풀렸는데 전체 유통량의 2.32%에 해당하는 물량이 풀렸어요. 일반적으로 락업이 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흔히 락업이 풀리면 매도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코인 가격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락업이 풀린 걸 상승의 이유로 댔어요. 그건 뭘까요? 락업이 풀리는 그 물량을 누가 들고 있냐? VC들이 들고 있죠. 그럼 VC들은 그 풀린 물량을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가격을 그냥 놔두면 당연히 매도가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락업이 풀리는 즈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약간 일종의 이제 음모론 같은 거기도 한데요. 혹은 락업이 풀릴 즈음에서 재단이 본격적인 가격 관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때문에 지금 이 수위의 경우에는 락업이 해제된다는 게 악재로 매도 물량으로 쌓이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는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락업이 해제를 즈음해서 비싸게 팔기 위한 세력들이 가격을 비싸게 올려놓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흐름이 이어질지 그리고 이게 뭐 음모론에 치부할 게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수위가 솔라나를 제칠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제가 구글에서 수위와 솔라나 관련한 기사만 모아봤습니다. 와, 이게 수위가 솔라나 강력한 경쟁자 될 거다. 솔라나 제치고 레이어인 새로운 강자. 이달 들어 70% 올랐다. 솔라나 제칠까? 솔라나를 제칠까 어쩔까라는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제칠가 할 때 근데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토큰의 시가총액이죠. 뭐 다시 말하면 가격이 될 텐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가격을 보겠습니다. 아까 수위가 전체 유통량 가운데 28%가 언락이 됐다라고 했죠.
솔라나는 80%가 언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부분 다 풀렸다라는 거예요. 솔라나의 현재 시총은 629억 달러입니다. 완전 희석 가치는 786억 달러예요. 완전 희석 가치는 뭐냐? 만약에 코인이 다 시장에 풀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시가총액입니다. 수익 같은 경우에 시총이 현재 4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솔라나에 비교하면 진짜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업사이드 포텐셜이 어마어마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 희석 가치로 보자면 168억 달러입니다. 완전 희석 가치로 보자면 현재 시총과 비교했을 때 별로 수위와 솔라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위는 현재 27.6%만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풀릴 물량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가격이 싸냐 비싸냐라는 건 단순한 가격이나 시총이 아니라 완전 희석 가치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는 모두 다 각자의 판단이지만 제가 연도별 톱10 코인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2017년에 당연히 1등 비트, 2등은 이제 이더리움, 3등 XRP. 18, 19, 20, 21을 거치면서 뚜렷하게 1등과 2등의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 1등 비트, 2등 이더리움입니다. 심지어 XRP도 21년부터 뒤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23년, 24년에 다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 밑에 1등과 2등, 길게 봐선 3등을 뺀 이 나머지 4등부터 보자면요. 2017년에 탑 10에 있었던 라이트코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네로, 얘는 거의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다크코인이라서. 대쉬, 얘 있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시가총액 몇 위에 있나요? 이게 뭐예요? 메이드세이프.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넴, 어거, 모르겠습니다. 18년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카르다노, 스텔라, 네오, 이오스, 아이오타. 이 위에만 빼면 밑에는 다 달라요. 23년, 24년, 이거 초거든요, 연초. 보시면 21년과 이렇게 또 다 다릅니다.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갖고 온 건 가장 최근에 시총 탑 10을 뜬 거거든요. 비트 이더는 여전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두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도지가 올라온 거, 그리고 톤 코인이 등장한 거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위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솔라나를 대체할 수 있을지, 우리가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알 수 없어요. 왜? 과거에 이렇게 각광받던 코인들도 모두 다 어느 순간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수위의 가격 상승세, 최근 상승이 과연 인위적인 상승인지 유기적인 상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유행에 휩쓸려서 투자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요. 저는 현재 수위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